조용한 신임 상담사 윤서, 소년원 최고 권력자 유리의 끝없는 도발에도 무반응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마침내 선을 넘어 어깨를 밀자 윤서가 움직입니다. 30m 떨어진 시계 틈새를 돌멩이로 정확히 맞히고 달려든 하늘을 0.5초 만에 제압합니다. 손을 대는 건 선을 넘은 겁니다. 윤서에게 선을 넘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안양 소년원의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이곳에선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새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윤서, 29살의 신임 심리 상담사였어요. 진윤서 상담사님이시죠? 소장실에서 나온 김 소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 소장은 윤서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청소년 상담 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인재였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서의 진짜 과거는 이력서 한 장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쪽 동의 아이들은. 김 소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내볼게요. 오후 2시 드디어 윤서의 첫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들어왔어요. 민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엔 경계심과 도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율이 양이죠?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대답 대신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네요.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이에요. 윤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유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14살 차이네요. 언니뻘이군요. 유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다리를 벌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전형적인 반항적 자세였죠. 윤서는 그런 유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차근차근 관찰했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모든 것이 방어기제였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3년째요. 이제 이곳 터줏대감이죠. 유리가 건방지게 답했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다들 처음엔 우리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하더니 결국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실망했겠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에 유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보통은 포기하지 않겠다거나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실망? 전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요. 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유리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50분간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유리는 일어서면서 윤서 앞에 놓인 물컵에 손가락을 담갔습니다. 실수였어요. 유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휴지로 물컵을 닦았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유리는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재미없는 사람이네. 하지만 윤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행동 패턴, 심리적 방어막,
그리고 그 아래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윤서의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민유리는 소년원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유리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고 교사들조차 유리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새 상담사 어때? 유리가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노하늘, 정민서, 김서연이 유리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유리의 오른팔격으로 덩치가 크고 주먹이 빨랐습니다. 민서는 머리가 좋아서 유리의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 서연은 정보 수집을 담당했죠. 너무 조용해 뭔가 이상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우리 보면 긴장하거나 화를 내는데 저 사람은 표정 변화가 없어. 유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극해봐야겠네. 그날 오후 상담 시간, 유리는 일부러 15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거짓말이었죠. 윤서는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오늘은 뭘 물어보실 거예요? 유리가 건방지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파일을 정리하며 답했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도 돼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상담사들은 질문 공세를 퍼붓거나 교훈적인 얘기를 늘어놓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윤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결국 유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유리 양이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윤서의 답변에 유리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리의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미역국을 윤서의 흰 셔츠에 흘렸어요. 아,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죠. 윤서는 휴지로 조용히 셔츠를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 태연한 모습에 유리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왜 혼내지 않는 거지? 선생님, 정말 화 안 나세요? 유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유리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으로 돌려주는 윤서의 방식에 유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리는 더 과격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일부러 윤서 쪽으로 공을 던졌어요. 윤서는 가볍게 몸을 피했지만 그 순간 유리가 모래를 한 줌 집어 윤서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머, 바람이 불었나 봐요. 유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고 모래를 털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은 모두 예측 가능했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유리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이틀 후 유리는 결정적인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윤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윤서가 지나갈 때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의자가 윤서의 다리를 스쳤지만 윤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사람 바꿨으면 소년원은 텅텅 비었겠네요. 유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유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유리의 도발은 마지막 선을 넘었어요. 상담실에서 나오던 윤서의 어깨를 뒤에서 거칠게 밀었습니다. 길 비켜요, 선생님. 윤서는 몇 발짝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대는 건 선을 넘은 거예요.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전혀 달랐어요. 유리는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반응을 끌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원장한테 일러줄 거예요? 윤서는 대답 대신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와 하늘, 민서, 서연이 뒤따라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발밑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유리양, 저기 시계 보이죠? 30m 떨어진 곳에 있는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유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시계 옆 벽면의 작은 틈새를 정확히 맞췄어요. 또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윤서는 또 다른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농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나사 보이죠? 두 번째 돌멩이도 정확히 농구대의 작은 나사를 맞췄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나사가 살짝 돌아갔어요. 이번엔 확실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이거? 정확성이에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정확하게 해요. 상담도, 관찰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요. 하늘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죠. 뭔데 이런 식으로 위협해요? 하늘은 윤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는 움직였어요. 하늘의 주먹이 닿기 직전에 살짝 몸을 돌리면서 하늘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동작으로 하늘을 바닥에 눕혔어요. 모든 과정이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바닥에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다치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뿐이었죠. 하늘아. 유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하늘은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살펴봤어요. 멀쩡하네. 윤서는 하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하늘은 당황하면서도 윤서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선생님, 대체 뭐예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 가장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상담사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강해요. 지킨다고요? 민서가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강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유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강함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럼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윤서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운동 가르쳐 드릴까요?
몸도 마음도 진짜 강해질 수 있는 운동을요. 운동? 하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운동인데요? 새벽 6시에 운동장에서 만나요. 원하는 사람만 나오면 돼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와보세요. 그날 밤 유리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유가 달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서가 보여준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던 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진짜 강함이라. 유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 운동장에 나갈까요? 새벽 6시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혼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칭을 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었어요. 머리를 극적거리며 졸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나올 줄 몰랐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안 와요? 유리는 고민하고 있고 민서는 잠이 많아서 서연이는 모르겠어요. 하늘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 시작해 볼까요?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먼저 몸부터 만들어 봐요. 진짜 강함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강해야 하거든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강함은 남을 때리는 힘이 아니에요. 하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서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힘이에요. 화를 참는 게 강한 건가요? 하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쉬워요.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건 어렵죠.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윤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늘의 새벽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기본적인 운동이었지만 하늘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몸살이 났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늘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한계를 넘는 순간 진짜 강해져요. 윤서가 격려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성장하는 순간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멀찍이서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같이 해볼래? 하늘이 유리를 불렀습니다. 유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뭘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유리는 하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았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리도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으려 했지만 점차 솔직해졌습니다. 민서와 서연도 하나둘 합류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이 단단해진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달라졌어요. 하늘은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유리는 다른 아이들에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강함인가요? 유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윤서가 되물었습니다. 예전엔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갔는데 이제는 잠깐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맞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요. 유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예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그럼 우리 강해진 거예요? 하늘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강함에는 끝이 없거든요. 평생 계속 강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리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였다. 새벽 훈련은 계속됐고 아이들의 변화도 계속됐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훈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자 소년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리 일행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유리야, 요즘 너 많이 달라졌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건드려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언니 같아. 유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도 변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실제로 유리는 자신의 영향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대신 보호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폭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려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 유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운동에 푹 빠졌어요. 새벽 훈련 외에도 오후에는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며 거칠게 플레이하는 대신 팀워크를 중시하며 즐겁게 운동했어요. 하늘이 진짜 달라졌네. 체육 선생님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운동에도 혼자만 잘하려 했는데 지금은 다른 아이들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요. 민서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았던 민서는 이제 그 능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의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민서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친구들이 자주 물어보곤 했어요. 민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서연은 상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언해 주었어요. 윤서는 서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연이는 천성적으로 상담사 기질이 있어요. 윤서가 다른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4살인 박지혜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지혜은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어요. 예전 같으면 유리가 나서서 힘으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유리는 지혜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상관없어. 다 싫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유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 모든 게 다 싫고 화만 났어. 그래서 어쨌는데? 지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했어? 진짜 강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유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도 강해질 수 있어. 지혜는 유리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강해진다고? 어떻게? 같이 운동할래? 새벽에 하는 거야. 몸도 마음도 강해져. 유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도 새벽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변화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리와 다른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준다는 걸 느꼈어요. 윤서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육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유리가 어느 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먹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거예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변화를 보며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의 힘인가 보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소년원 전체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시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유리에게 가태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해, 유리야. 다음 달에 나갈 수 있어. 소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리의 모범적인 태도와 다른 아이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인정받아 조건부 퇴원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자신이 나간 후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특히 지혜처럼 아직 적응 중인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선생님, 제가 나간 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리가 상담 시간에 물었습니다. 걱정되나요? 윤서가 되물었어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유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유리 양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일이요? 아이들이 유리 양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팀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했어요. 하늘에게는 운동 리더십을, 민서에게는 공부 지도를, 서연에게는 상담 역할을 점차 넘겨주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하늘아, 내가 운동을 이끌어줘. 너는 체력도 좋고 끈기도 있잖아. 유리가 말했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늘이 걱정스러워했어요.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이제 그 강함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는 거야. 유리가 격려했습니다. 민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서야, 내가 공부 모르는 아이들 도와줘. 넌 설명을 정말 잘해. 너만큼 할 수 있을까? 민서가 불안해했습니다. 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공부는 내가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유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서연에게는 상담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른 아이들 이야기 들어줘. 넌 정말 마음이 따뜻해.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진짜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고 믿어주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유리를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손으로 만든 카드와 함께 각자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넌 우리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줬어. 고마워. 하늘이 말했어요. 유리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너희 덕분에 진짜 강해졌어. 이제 밖에서도 계속 강해질 거야. 출소 전날 밤 유리는 윤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께 처음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 싫었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서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은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였네요. 선생님이 보여준 진짜 강함을 잊지 않겠어요. 밖에서도 계속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잘 부탁드려요.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소년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유리가 없어도 서로를 도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윤서는 유리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교육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씨앗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 말이에요. 1년 후 윤서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리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민유리예요.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잘 통한다고 해서 정식 직원이 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강함을 여기서도 실천하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올라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어제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15살 된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언니는 뭘 알아? 라고 대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 똑같았어. 어른들이 다 거짓말쟁이 같고 아무도 날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라고 묻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그 아이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주려고 해요. 쉽지 않지만 보람 있어요.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리가 정말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하늘로부터도 소식이 왔습니다. 체육대학에 진학해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저 노하늘이에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처음엔 공부를 오래 안 해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끈기로 버티고 있어요.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후배들이 힘들어하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해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성장하는 순간이야. 감독님이 저를 보고 정신력이 남다르다고 하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게요. 민서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선생님께 저는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에요.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진짜 사회복지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말이에요. 졸업하면 꼭 소년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서연은 상담 심리학과에 입학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서연이에요. 상담 심리학과에 입학했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교수님이 상담의 기본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대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힘을 모아 진짜 강함 장학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각자 번 돈의 일부를 모아서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저희끼리 상의해서 진짜 강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유리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거든요. 윤서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서가 겨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안에 있던 진짜 강함을 찾아주셨잖아요. 유리가 답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어요. 진짜 교육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심어진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말이에요. 또 다른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안양소년원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아이들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소장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 선생님, 다른 지역 소년원에서 상담팀장으로 와달라는 제안이 왔어요. 조건도 훨씬 좋고 승진 기회도 있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여기서 더 일하고 싶어요. 왜요? 더 좋은 기회인데. 소장이 의아해했어요. 여기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최근에 들어온 16살 이준혁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예전 유리와 비슷한 아이였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준혁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혁과의 첫 상담이 있었습니다. 또 상담이네요. 뭘 물어볼 건데요? 준혁이 건방지게 말했어요. 마치 몇 년 전 유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도 돼요. 윤서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준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혁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운동에 참여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윤서의 일관된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이었어요. 한편 예전 아이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리는 상담센터에서 인정받아 팀장이 됐고, 하늘은 대학 운동부에서 주장을 맡게 됐어요. 민서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서연은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그들이 여전히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유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짜 강함 덕분에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거든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관계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는 혼자 운동장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유리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유리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오늘 휴일이라 잠깐 들러봤어요. 유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후배들도 만나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때? 윤서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큰 힘이 돼요. 유리가 답했어요. 특히 진짜 강함에 대한 가르침이요. 진짜 강함이 뭐라고 생각해? 윤서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힘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자신을 믿는 힘. 유리양처럼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믿고 키워나가는 힘 말이야. 윤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유리는 떠나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거죠? 물론이지. 여기가 내 자리야. 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의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와의 첫 만남,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윤서는 새로운 아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박민준이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윤서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뭘 물어볼 건데요? 민준이 방어적으로 물었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강함이 있나요?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서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도 자신 안에 있는 진짜 강함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윤서는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차서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말없는 선생님으로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진짜 강함을 보여주는 어른으로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